5. 철저한 준비만이 답이었다. 작은 가게를 창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부업 삼아 창업하려고 한다. 그래서인지 충분한 검토 없이 막연하게 밑그림만 그린 채 시작하기도 한다. 가장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든 차리면 손님이 알아서 오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환상에 빠진 모습을 보여준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소규모 차감이라도 지능적으로 해야 한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작은 가게를 차리더라도 사전 계획이 철저해야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내가 선택한 가발 시장은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다. 그리고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머리숱이 많은 나는 가발이라는 품목을 접해본 적이 없었다. 단지 우연히 가발 회사에 들어갔고 그곳에 근무하는 2년 반 동안 가발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본 것이다. 창업을 결심함과 동시에 나 자신에게 제출할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보통 가발 업체들이 탈모 인구를 겨냥하는 것과 달리 나는 가발이란 생활 편의용품이다 라고 생각했다. 대머리 아저씨들의 전유물만이 아닌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용품 말이다. 그랬더니 시장이 훨씬 넓어졌다. 주 타깃은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많은 여성이 나이가 들면 잦은 염색과 펌 때문에 힘들어한다. 출근하는 직장 여성이라면 머리를 손질하는 시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발에 대한 선입견만 깨뜨린다면 많은 여성에게 최고의 아이템이 되리라고 확신했다. 그 다음은 장소였다. 일단 주차하기가 편한 곳이어야 하고 위치는 어디입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했다. 그래야만 광고를 하더라도 짧은 문구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곳을 찾기 위해 나는 내가 사는 도시의 지도를 펴놓고 일주일간 샅샅이 뒤지고 또 뒤졌다. 사실 창업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이 과정이었던 것 같다.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주차가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했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비싸지 않아야 했다. 한양 가서 이서방 찾기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일주일간 밤낮 고군분투한 결과 나는 찾아내고야 말았다.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내가 원했던 곳과 기가 막히게 일치했다. 5층 건물이었고 층마다 주로 중년층이 이용하는 2평 남짓한 옷가게들과 수입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빽빽히 들어찬 곳이었다. 지하에는 대형 슈퍼마켓과 작은 식당들이 있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듯 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던 곳이기에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다. 부동산을 찾아가 당시 나온 임대물 중 가장 저렴한 곳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창업 자금도 여유롭지 않았지만 가발이라는 품목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동선에 있을 필요는 없었다. 내가 소개받은 자리는 3층의 가장 구석진 곳이었다. 몇 달 전부터 나와 있던 자리였지만 위치가 외져서 마땅한 주인을 못 만난 듯 했다. 그래서인지 월세가 내게
내가 원하는 수준과 맞아 떨어졌다.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던 자리가 내게는 명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설명할라 치면 차라리 구석에 있는 편이 설명하기가 쉽겠다고 생각했다. 요즘에는 거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고 문의하니 오히려 큰 건물 안에 있다면 구석진 자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의 사업 계획서에는 업종과 장소가 채워졌다. 남은 빈칸에는 손님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주로 채워 넣었다. 내 업종은 자칫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특수한 품목이기에 인테리어에도 남들보다 몇 배 더 신경 써야 했다. 나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매장 인테리어에 가장 집중하면서 가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인테리어를 몇 차례 걸쳐 수정하고 변화시킨 결과 지금은 고객님들이 자주 오고 싶은 곳, 카페 같은 곳이라는 피드백을 많이 듣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속 이익을 내려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고객의 눈높이는 항상 진화하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발맞춰 나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품목이든 경쟁 상대가 등장하기 마련이니 경쟁 상대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변화해야 한다. 경쟁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고객을 알면 사업은 생각보다 쉽다. 보통 차감을 생각한다면 준비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하는가에 따라서 준비 기간은 늘어나기도 한다. 나 역시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하다 보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과제에 대한 꿈까지 꾸곤 한다. 때로는 준비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실수가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완벽한 조건과 환경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조건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면 일단 시작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하자는 각오를 하면 된다. 그러면 더 노력하게 될 테니 일도 더 빨리 진전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이란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창업하려는 분야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굳이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다. 나는 가발 사업이 번창하는 지금도 가끔 다른 사업 아이템에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언제든 또 다른 일을 벌일 꿈도 꾸고 있다. 세상은 기회로 가득 차 있기에 열정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창업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기 때문이다. KFC의 창업자 할랜드 샌더스를 보라. 그는 늦은 나이에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62살 때 나는 녹슬어 사라지는 것보다 다 달아 엇빠진 후에 없어지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서 세계 제일의 프랜차이즈를 일궈냈다. 샌더스가 환갑을 넘겼을 때 창업한 KFC는 미국 남부에서나 먹던 치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성공했다. 불혹을 한참 넘긴 나이에 과감히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은 샌더스 외에도 무수히 많다. 나는 오히려 어린 나이보다 어느 정도 많은 것을 겪어본 후 불혹의 나이가 사업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만큼 그동안 쌓아온 연륜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니까. 6. 나는 언제나 주인이었다. 나의 성공이 곧 너의 성공이고 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지금 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꼭 가슴에 새기는 말이다.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겉모습만 바라본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막연히 부러워만 하며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피나는 노력 끝에 이루어냈다는 걸 알면서도 부러워만 하고 그 사람과 똑같이 해볼 엄두를 못 낸다. 물론 나처럼 전업주부로만 지내온 여성은 갑자기 사회에 나와 적응하기 쉽지 않다. 나 역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입사했던 때 느꼈던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회사와 백화점 눈치를 동시에 봐야 했고 고객에게 제품에 대해 충분히 어필해서 판매와 매출로 이어나가야 했다. 당연히 출근하는 발걸음은 매일 긴장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결국 이렇게는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내가 소속된 가발회사는 백화점에 파견된 매니저에게 급여를 주는 식의 직원 체계와 독립적인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식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입사 2달 만에 본사와 협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야만 내 사업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었다. 급여를 받는 쪽은 안정적인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체계에 따라 급여가 인상될 수 있었다. 반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매장을 운영하는 쪽은 내가 매출을 올리는 만큼 급여도 지급되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가 매장에 왔을 때 매출이 상당히 부진했었다. 백화점과 고객님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수수료를 받으며 매장을 운영한다는 건 상당한 모험일 수 있었다. 동료들도 말렸다. 하지만 나는 도전해보고 싶었다. 물론 몇 달간 월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내가 주체가 되는 하루하루는 열정과 기대감이 있어 즐거웠다. 그렇게 열심히 내 사업장으로 운영한 결과 어느 시점에서는 월급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나는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할 때마다 내 문제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해결책을 찾았다. 책에는 나를 발전시켜주는 모든 게 들어있었기에 항상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사 헤메네스는 저서 두려움을 정복하라 해서 두려움이 성공을 가로막는다라고 했다. 그 한마디는 두려움 때문에 성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뻔했던 작은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잡지 석세스를 장관한 오리슨 스워드 워트는 저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인공으로 살아라. 역시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었고 전업주부였던 나를 그야말로 베테랑으로 만들어 주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인공으로 살아라. 에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1%의 차이가 자세히 나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자신의 무대에서 한껏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지금껏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 초심으로 돌아가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도 이 책에서 얻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성공을 꿈꾼다. 그러면서도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좋은 책을 접하거나 좋은 강연을 듣고서 그걸로만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경우다. 예전은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진짜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읽고 들은 걸 실천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본인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춰야 한다. 좋은 것은 과감하게 내 것으로 만듦으로써 나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나만의 방식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